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사연을 즐겨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5년 만에 작년에 이혼했고요. 아들은 제가 키우려고 데려왔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남들은 한창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저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이었죠. 특히 저 같은 경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이 정말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서로 사이도 안 좋아지고 멀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대체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점을 좋아했던 걸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맞나? 하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저 남들 따라 사는 게 좋아 보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결혼하기 전부터 쉽지 않은 결혼 생활 될 거라는 건 친정엄마가 먼저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상견례 하고 와서 엄마가 결혼 조금만 미루자고 저 설득하셨는데 제가 우겨서 결혼했습니다. 선주야, 한 1년만 더 생각해보고 결혼하는 게 어떠니? 엄마가 보니까 김서방이 자기 엄마한테 꼼짝 못하는 스타일이던데. 지금이야 결혼 전이라 네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엔 분명히 골치 아플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걱정하는 거 뭔지 알아. 근데 그 사람도 다 알아. 자기 엄마가 혼자 아들 둘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잘해주고 싶대. 엄마가 생각하는 마마보이 같은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것도 그거지만 엄마가 보기에 이상한 게 많았어. 상견례 때 그렇게 아들 자랑을 그렇게나 하고 본인 자랑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니? 아휴, 네가 고집 부리는 거 엄마가 이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엄마가 한번 말렸다는 것만 알아도 알았어, 엄마. 설마 어머니가 나 괴롭히게 하겠어? 결혼하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각자 사는 건데 뭐. 며느리인 나는 할 도리만 하고 그 외의 일들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의미 부여하지 말고 무시하면 되는 거지 뭐. 살다 보면 그게 말처럼 되는 줄 알아? 너는 아무것도 몰라.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겠니? 그때는 엄마가 딸 시집 보내게 서운해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았죠. 살면서 두고두고 그때 친정엄마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처음 봤을 때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한테 존대까지 하셨고 정성껏 마련해 주신 음식으로 대접받았고요. 옷도 아주 곱게 차려입으시고 저를 맞으시길래 굉장히 경우가 바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도 되게 고상하셔서 저는 속으로 시어머니 자리는 잘 만났다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 다 잡고 상견례까지 끝나고 나니까 살짝 돌변하셔서는 저한테 예단비 1,000만 원 가져오라고 통보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중재해서 예단은 적당한 선에서 조율했는데 여러 번 만나보면서 알게 된 건 어머니가 첫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은 20대 초반에 부모님과 이혼하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하신 건 아니지만 그때 이혼하실 정도였으면 남편이 10대였을 중요한 시기에도 그리 편안한 생활은 못했을 거라 짐작은 합니다. 이혼한 이유는 제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아버지를 따로 만나보니까 살짝 짐작이 가는 게 시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왠지 시어머니가 잘못해서 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부모 이혼 후 시어머니와 줄곧 살았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했음에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참 살뜰하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남편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면서 자기한테 잘 못해준 부모지만
자기는 잘해드리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었어요. 여보,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 아버지랑 살 때 많이 숨막혀 하셨거든. 나는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어머니가 집 밖으로 놔두신 이유가 있을 거야. 환갑 넘으셨는데 친구 하나 만나는 사람 없이 저러시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우리 둘이 잘해드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저도 동의했었어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자고 하는 사람이니까 처갓집 식구들에게는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잘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자기 엄마한테만 잘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아들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긴 했는데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현우는 어릴 때부터 원래 효자였어. 동네 사람들이 다 이런 아들 둬서 부럽다고 했었어. 우리 아들이 혹여 나한테 소홀하면 다 너 때문인 줄 알 테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네가 잘해야 할 거다. 네? 어머니도 참, 저 때문에 남편이 어머니한테 하던 효도를 안 할 사람이겠어요? 어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고 넘어갔지만 어머니의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중간에서 남편에게 허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어머니 말로는 남편이 어려서부터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잘 도와드렸고 20살 넘어서도 꼭 딸처럼 어머니 손잡고 쇼핑 가고 영화 보러 다니고 그랬답니다. 취업하고 나선 경제력이 생기니까 부모님께 물질적 효도도 많이 했다 합니다. 부모님은 이혼했어도 양쪽 부모님을 다 살뜰히 챙겼다네요. 그 정도로 자기 부모 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제가 뭐라고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효도하겠다는 걸 맞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의 셀프 효도가 과한 것도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10분 거리, 시댁은 30분 거리로 둘 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친정이 가까운 것도 질투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 남편만 가라.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 친정에는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시댁에는 왜 네 신랑만 보내는 거냐? 너 친정 부모님 챙기려고 혹시 집도 그렇게 가까이 얻은 거 아니냐?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친정아빠가 몸이 안 좋으셔서요. 주말에는 제가 가서 좀 챙겨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랑 보고 혼자 갔다 오라 그런 건데요. 혹시 기분 상하셨어요? 앞으로는 못 가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른 입장에서는 아들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며느리도 같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말도 없이 딸랑 네 신랑만 왔으니 나는 혹여 니들이 싸운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잖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어라.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사람 됐으면은 친정보다는 시댁을 챙기는 게 맞는 거야. 네 친정아버지는 엄마가 잘 돌봐드릴 텐데 시집간 네가 뭘 그리 챙기고 그래. 어머니는 시집간 여자가 뭘 그리 친정을 챙기냐며 타박하셨습니다. 제가 친정을 자주 간 건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 결혼 전부터 친정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살면서 주말에는 꼭 한두 번씩 친정 부모님을 챙겨드렸는데 어머니는 그걸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누가 그랬었죠? 부모님한테는 잘하는 효자는 처가에게도 잘하고 아내에게도 잘한다고요. 그 말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우리 남편은요, 자기 엄마한테는 효자가 맞는지 몰라도 저에게 잘하는 남편은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위도 아니었어요. 자기 부모님한테 깍듯하고 자기 어머니 설거지하는 꼴 못 봐서 자기가 하고 시댁 가면 청소기부터 드는 남자지만 막상 우리 집에서는 주방 들어가면 뭐 떨어지는 것 마냥 행동하고 화장실 청소는커녕 청소기 한번 돌리는 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임신 초기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는 결혼하고 나서 나쁜 일만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아프신 와중에 엄마가 난데없이 암 선고를 받으신 것도 그랬고, 저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득이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 더 신경 써드리고 저도 임신 중이니 건강을 챙기려고 한 휴직이었지만 제가 수입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남편과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출산 직전까지 제가 거의 매일 엄마 집에 가서 엄마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 친정 가는 거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당신은 안 가도 되니까 집에서 쉬던지 아니면 어머니 보고 와. 어머니께는 이번 주말에 나 못 간다고 미리 말씀드릴게. 그래? 알았어. 엄마가 같이 장 보러 갔다가 저녁 먹자고 하시는데 당신은 안 가도 되겠어? 나는 밥은 집에서 먹을게. 당신 혼자 다녀와. 엄마랑 오늘 간장게장 먹으러 갔다 와야겠다. 엄마가 지난주부터 계속 먹고 싶다 그러셨거든. 그럼 남편은 저한테 가자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다녀옵니다. 임신 중인 저에게 뭐 먹고 싶냐는 말 한 번도 안 하면서 임신한 저 때문에 자기 엄마 못 챙겼다면서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자기 엄마를 챙기겠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휴직하면서 외벌이를 하고부터 저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관리합니다. 일단 매달 시어머니한테만 30만 원의 용돈을 보내는데 당연히 우리 친정엄마에게는 드린다는 소리도 안 합니다. 뭐 그것까진 제가 달라는 말 하기도 치사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서운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휴직하기 전에는 저나 남편이나 양가 부모님 명절이나 생신 때 각자 챙겨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번다고 딱 우리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엄마만 챙긴다는 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나중에 시댁에 가보니 못 봤던 안마의자며 적외선 반신욕기가 떡하니 놓여 있는데 다 남편이 사준 거구나 짐작했죠. 언젠가는 저 몰래 일본으로 온천 여행까지 보내드렸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참 서운하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했지만 지나가는 말로 슬쩍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엄마가 당신 얼굴 못 본 지 오래됐다고 한번 오래. 이번 주에 같이 가서 엄마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자. 엄마 항암 끝나셨는데도 통 입맛이 안 돌아오셔서 힘들어하시거든. 우리 엄마도 조금만 신경 써주라. 나도 당신 어머니한테 할도리는 하는데 좀 서운하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이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내가 당신처럼 매주 가야 해? 당신도 우리 어머니 댁에 자주 안 가잖아. 당신 설마 내가 어머니 일본 여행 보내드린 거 서운하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당신도 애 낳고 복직해서 장모님 보내드려. 아니면 같이 모시고 가든가. 내가 버는 돈으로 해드리는 건데 서운하다는 말은 왜 해? 자기가 버는 돈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서운하다는 말 하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길래 그 이후로는 치사해서 아예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만큼 그냥 남편은 가끔 친정의 얼굴을 비추긴 했는데요. 가면 정말 얼굴 보고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서 내내 소파에 앉아 TV나 핸드폰만 쳐다봅니다. 엄마가 사이 왔다고 몸 아프신데 힘들게 밥상 차리는데도 숟가락 하나 놓는 신용도 안 해요. 식사 준비하는 거 보면 나와서 수저라도 챙기고 본인이 먹은 그릇 정도는 싱크대에 넣어 놓으라고는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본인 친구들도 처갓집 가면 사위 대접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핸드폰으로 게임한다고 정신 팔려서 몇 번을 불러야지 식탁에 앉고 그마저도 먹으면서 국이 싱겁다, 반찬이 안 맵다, 국내산 재료 아닌 거 아니냐 등 짜증나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저랑 엄마는 아직 식사 중인데도 다 먹으면 일어나서 먹던 그릇 그대로 놔두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빠 살아계실 때보다 더 제 친정에 함부로 하는 게 우리 집안에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남자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친정 오빠라도 든든히 있었다면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 후 저는 아이 낳고 나서 조리원에 갔다가 친정에서 조금 더 지냈습니다. 아프셔서 산후도우미도 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산후도우미를 써서 친정집에 있다고 하는 걸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산후조리를 2주나 했는데 또 사람을 써서 하겠다고? 돈 아끼려고 친정 가는 거면 장모님한테 도움받으면 되는 거잖아. 왜 또 돈을 쓰겠다는 거야? 그럼 그냥 집으로 가? 나 손목도 아프고 여기저기 다 아픈데 집안이라는 거 아직 무리인 거 보고도 몰라?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가 해주실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출산 비용이니 뭐니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비상금으로 했고 지원금 나온 걸로 충당한 거 알잖아. 딱 2주 사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니? 남편은 제가 친정에서 조리를 하면서 친정엄마가 밥이며 빨래며 다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힘든데 아픈 엄마가 저랑 아기랑 다 챙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너무 얄미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산후도움이 있어서 친정엄마 고생을 덜어드렸습니다. 딸 낳은 죄로 본인 몸도 아픈 와중에 저 챙겨주시겠다는 거 고마운 것도 모르는 남편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런데 조리 끝나고 집에 왔더니 이번엔 시어머니가 어이없이 굴더라고요. 손주 보겠다고 오신 건 좋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30분 거리 댁에 안 가시고 손주랑 자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얼마나 다른가 하면요. 심지어 저녁을 저더러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녁 준비해야지. 냉장고에 보니까 찌개거리랑 소고기 있던데 그거 먹으면 되겠다. 참, 아까 네 신랑이 잡채 먹고 싶다고 그러던데 그것만 간단히 무칠래? 애 보느라 손목에 아대까지 차고 있는 저한테 잡채를 무치랍니다. 그전에는 저도 어머니나 남편이 하는 소리에 크게 맞선 적이 없었는데요. 애 낳고 나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어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니요. 저 잡채할 줄 몰라요, 어머니. 정 먹이고 싶으면 어머니가 해주시지 그러세요. 저 힘들어서 식사 못 차려드리니까 애 아빠랑 같이 나가서 드시고 오던지 아님 배달시켜 드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면서 예, 너는 산후조리를 한 달이나 했는데 아직도 힘들다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너처럼 유난 안 떨어. 나도 애를 둘 낳았지만 산후조리니 뭐니 그런 거 하지도 않았다. 애 하나 낳았다고 시어머니랑 남편 밥도 못 차려주겠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결국은 남편이 모시고 나가 먹고 들어와서는 초밥 먹고 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참 못된 게 먹으면서 제 생각은 하나도 안 났던 모양입니다. 어쩜 저 먹으라고 사들고 온 것도 하나 없더군요. 그때 저는 그 인간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싫고 미운데 애는 낳았으니 어쩌겠어요? 일단 눈앞에서 울고 있는 내 아이는 키워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습니다. 아이 낳고 두 돌 때까지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복직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아이도 너무 어렸고 저도 저지만 엄마가 너무 아프셔서요. 다행히 암보험을 든든히 들어놓으신 덕에 치료비 부담은 크게 없었지만 아이 세 돌 지났을 때인가? 암 재발하셨을 때는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엄마도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아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애 보랴, 엄마 신경 쓰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힘들 때 남편은 참 냉랭하게 굴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는 거 한 번 같이 가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엄마가 65세 생신을 맞으셨는데 제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 생일에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집에서 내가 간단히 차려드리고 싶어. 당신한테 도와달라는 말은 안 하는데 그날 약속 잡지 말고 아기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래야 내가 음식을 하지. 알았다고 하길래
저는 평소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 잔뜩 장을 봐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보, 어디가? 오늘 나 바쁘다고 아기 좀 봐달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생전 처음 듣는 사람처럼, 아, 맞다. 깜빡했네. 아, 어쩌지. 내가 깜빡하고 골프 약속을 잡았지 뭐야? 이러는 겁니다. 황당했죠. 뭐? 오늘 엄마 생신이라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어딜 나간다는 거야? 나 혼자 그럼 애도 보고 음식도 하라고? 내가 분명히 일주일 전부터 말했는데 정말 이러기야? 그럼 나가서 먹으면 되지. 왜 사서 고생인데? 암튼 나 약속 못 받고 이따 장모님 오실 때 되면 들어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아기들을 메고 종일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갈비찜이랑 전 몇 종류만 했는데 더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저녁 식사 시간 맞춰서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허기진 배를 채우듯 밥을 먹고 엄마에게는 선물 하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생신 축하한다는 말만 짤막하게 하고는 운동하고 와서 피곤하다며 들어가 버리더군요. 엄마는 서운해 하시면서도 김서방 피곤한데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제 속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너무 속상하고 남편이 미웠죠. 사실 그 애에는 왠지 엄마에게 손수 생신상을 꼭 차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쩐지 엄마에게 챙겨주는 마지막 생신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엄마는 암 재발하시고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다기에 수술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전보다 체력이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수술 끝나고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한 후 항암을 시작했는데요. 항암하기 위해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쇼크가 왔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갑자기 그럴 경우가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런 일이 하필 우리 엄마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잃으시고 입원해 계시는 일주일 동안 하필 폐혈증까지 같이 와서는 제가 병원에서도 한시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분명 2주 전까지 저랑 식사도 같이 하고 항암 잘 견디자 다짐까지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긴 지 딱 3일 만에 엄마가 황망하게 돌아가셨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 이렇게 담담히 말할 수 있다지만 그때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게 어떤 건지 경험 있는 분들은 아마 제 심정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엄마 임종을 지켰고 아빠 때 경험을 떠올려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그래도 금방 달려오더라고요. 빈소를 차리고 외가에 연락을 돌리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닥친 걸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슬퍼할 겨를도 없었지만 많이 울기도 울었어요. 남편에게 울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알았으면 나 엄마한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못해드린 것도 마음 아픈데 당신이 우리 엄마 홀대했던 거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솔직히 당신 너무 미워.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나도 이렇게 갑자기 장모님이 가실 줄은 몰랐다. 물론 내가 장모님께 잘해드린 건 없는데 이제 와서 나 탓할 일은 아니지. 어쨌든 나도 잘해드린 거 없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 건가 보다. 남편은 그날만큼은 제가 하는 말을 침통한 표정으로 듣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맞다면서 큰 깨달음을 얻기라도 했다는 듯 이러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겠어. 지금 건강하다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걸 알았지 뭐야. 당신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걸로 고작 깨달았다는 게 그거니?
정말 당신 대단하다. 엄마 상중이라 남편과 언성을 높일 수 없었지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남편 보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보이는 태도에 실망했지만 어쨌든 엄마 지인들과 가족들의 애도를 받으며 장례를 치렀고 물론 시어머니도 조문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장례 치르는 내내 상주 노릇하는 아들이 안쓰러웠는지 엄마를 잃은 제 앞에서도 자기 아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신랑 밥 잘 챙겨라. 울지 말고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애는 내가 이틀 이상은 보기 힘드니 납골당 갔다 오는 날 데리고 가렴. 아니다. 내가 그냥 너희 집에 가서 있는 게 낫겠구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뭐라 대꾸할 힘도 없어서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라 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계실 때부터 제대로 통잠을 자본 적이 없었던 저는 장례식 이후 거의 곤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장례 절차 모두 마치고 저는 일단 남편을 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먼저 처리해야 될 것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집은 나중에 정리한다 해도 대충 급한 거부터 처리해야겠다 싶어 엄마 집에 이런저런 서류를 챙겨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장례 기간 내내 아이를 돌봐주셨으니 감사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 예의상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장례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이 안 봐주셨으면 제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생은 무슨. 어쨌든 너도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그래,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안 좋지? 나도 그 마음 알아. 그래도 돌아가신 거니 어쩌겠어. 산 사람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 거다. 이렇게 위로인지 모를 아리송한 말을 하시더군요. 그냥 어머니 말에는 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저는 좀 쉬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곧 가시려니 생각했고 아무 생각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안방 문을 연 순간 저는 제 눈이 뭔가 잘못됐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분명 저와 아기 물건들이 가득 차 있던 방이 아주 생경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황당하게도 화장대 위에 제 물건은 어디 갔는지 다 치워져 있고 조악한 어머니 물건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침대 시트와 이불 베개까지 전부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안 된 저는 드레스룸을 열어보았는데요. 제 옷이 절반이 넘게 어디론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옆에는 풀지도 않은 캐리어가 2개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리동절해 하는 걸 가만히 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예, 놀랐나 보구나?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오느라 짐이 좀 궁색하지. 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갑자기 오다니요? 응, 아범이 그러더구나. 당분간 내가 집에 같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이야. 네가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한동안 힘들어할 것 같다잖니. 그래서 나더러 같이 애도 봐주고 집에 같이 있으면 어떻겠냐 묻더라. 뭐 나도 혼자니 적적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챙겨서 왔다. 대체 그 짧은 기간 동안 남편은 무슨 일을 꾸민 걸까요? 어머니 하시는 말을 듣고 제가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마치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길래 저는 어머니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조용히 얘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당신 왔어?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지? 어머니 당분간 우리랑 같이 지낼까 하는데 내가 오시라고 했어. 오신 김에 어머니 집 오래된 물건들 좀 정리하고 도배도 새로 할까 해서 말이야. 당신 왜 말도 없이 어머니를 오시라고 한 거야? 그것도 안방에 내 짐들까지 싹 다 드러내면 어떡해. 대체 어디다 둔 건데? 당신 집은 저쪽 가운데 방에 잘 정리해뒀어. 어차피 애랑 같이 자는데 침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맞지?
어머니는 언제까지 계시라고 한 건데? 아니, 집이 30분 거리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나한테 상의는 했었어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표정이 순간 싹 바뀌더니 이러더라고요. 상의했으면 당신이 허락했고 장모님 돌아가셨으니 당신 힘들까봐 생각해서 어머니 모시고 온 건데 무슨 허락을 받아. 그리고 당신이 그랬잖아. 엄마 살아계실 때 잘할 걸 그랬다고. 당신도 느꼈을 텐데. 부모님은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말이야. 장모님한테 효도 못 해드린 거 우리 엄마한테 해드려.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거 다 해. 돈은 내가 얼마든지 줄게. 결국 그거였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자기 엄마를 모시고 와서 저한테 효도를 하라는 거였어요. 장례식장에서 계실 때 잘해야지 어쩌고 하던 것이 우리 친정엄마에게 못해드려서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엄마에게 잘하고 싶은 다짐만 했던 거였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나 이제 막 엄마 보내고 온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뭐? 당신 엄마한테 못한 효도하라고? 그 효도하라고 지금 내 집 안방에다가 어머니 살림을 내 허락도 없이 차린 거야? 나중에 같은 후회 안 하려면 살아계신 우리 엄마한테 잘하라는 거야. 대체 당신은 뭐가 문제야? 우리 엄마가 뭐 여기 계속 살겠다고 오신 것도 아니잖아. 일단 같이 지내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당신 참 대단하다.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우리 엄마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하지도 않아? 살아있는 당신 엄마가 그렇게 안타깝고 애절하니? 좋아.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그대로 내가 해드려 볼게. 그럼 되지? 대체 뭘 어쩌려는 건데? 당신 힘들까봐 어머니 오신 거야. 그러니까 제발 큰 소리 내고 싸우지 말자. 남편은 꼴에 자기 엄마가 부부싸움 신경 쓸까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친정엄마 살아계실 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거실로 나갔더니 어머니는 해맑은 얼굴로 예, 저녁 해야지. 내가 간단히 장은 봐왔는데 꺼내서 손질 좀 할래? 이러시길래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요. 어머니 같으면 초상 치르고 와서 시어머니 밥 차리고 싶겠어요? 어머니가 해 드셔요. 저 걱정돼서 오신 거라면서요. 아, 어머니, 저 먹고 싶은 거 하나 있긴 해요. 잡채요. 하시는 김에 간단하게 잡채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냉장고에서 주섬주섬 재료를 꺼내서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씻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켰고 핸드폰을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남편 놈이 나오더니 누워있는 저에게 이러네요. 당신 뭐해? 엄마가 밥 차리는데 수저도 안 놓고 누워만 있냐? 예전에 우리 친정 갔을 때 내가 하는 소리를 그대로 하고 앉아있길래 내가 왜? 어머니가 나 챙겨주러 오신 거라며. 나는 우리 엄마한테 못 해드린 거 굳이 당신 어머니한테 해드릴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 가면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대접받고 온다더라. 손 하나 까딱 안 한대. 몰랐어? 예전에 남편이 저한테 다른 집 사위들은 대접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 눈치 보느라 더 이상 언성도 못 높이고 있는데 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면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아들이 했던 말 그대로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저녁상 차렸길래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어우, 국이 너무 짜요. 어우, 조미료 맛이 너무 나는데 대체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아, 잡채는 어우, 또 너무 짜고 간이 세요. 당신도 입이 있으면 한번 먹어보고 말해. 난 더 이상 못 먹겠다. 저는 친정엄마 앞에서 남편이 반찬 투정하던 거 똑같이 되돌려주고는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은 그릇과 수저 그대로 놔두고 저는 방에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설거지는 알아서 하라고 놔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달그락거리며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설마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속 계실 줄은 몰랐는데요. 그 다음 날도 정말 가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다음 주가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엊그제 친정엄마 초상 치른 저한테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당신 아직 경험 없는 거 이해는 해.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는 거야. 장모님 생신 때 당신 음식했던 거 말이야. 그거 되게 맛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엄마 생신도 집에서 해드리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당신이 해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마음대로 해. 그럼 내가 어머니 드시고 싶다는 거 장 봐놓을 테니까 음식 좀 부탁해? 저는 남편 말에 알겠다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 생신날 남편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남편이 대답하던 말투로 그대로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당신 생일이 마치 무슨 기념일이라도 되는 듯 하루하루 저에게 본인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어필했습니다. 그날 뭘 먹고 싶다. 누구네는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그게 아주 멋지더라. 뭐니 뭐니 해도 선물은 현찰이 좋겠다 등등 계속 제 앞에서 기대감을 내비치셨습니다. 물론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그리고 대망의 어머니 생신날.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갈 준비를 하길래 저도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막 나가려는 남편이 묻더라고요. 당신 어디가? 내가 재료는 모자라지 않게 사다 놨는데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오는 길에 사다 줄까? 남편은 제가 모자란 재료를 사러 가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남편 말 듣고 깜짝 놀랬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맞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지. 아, 깜빡했네. 나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 중요한 약속을 잡았지 뭐야? 엄마 재산 정리해야 하는데 어쩌지? 어머니 생신 음식은 당신이 혼자 준비해야겠다. 뭐? 내가 며칠 전에도 말했잖아.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왜 이러는 건데? 당신 우리 엄마 생신 챙겨주기 싫어서 이래? 응, 싫어. 그리고 당신 엄마 생일 음식은 자식인 당신이 챙겨야지 내가 왜 챙겨?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해.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우리 엄마한테 했어야 할 효도를 당신 엄마한테 할 생각 없어. 당신도 참 양심 없다. 어떻게 나한테 대리 효도를 봐라? 그때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듣자 하니 너 이제 시어머니 있는데 못하는 말이 없구나. 뭐? 대리 효도? 우리 아들이 언제 너한테 그런 걸 시켰다 그래? 나도 너한테 엎드려 절받는 건 싫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그렇게 싫어서 이러는 거니? 어머니가 이왕 말을 꺼내신 거니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네, 싫어요. 우리 친정엄마 살아계실 때 저 사람이 했던 거 생각만 해도 괘씸한데 저한테 못다한 효도를 어머니한테 하라잖아요. 어머니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도 시어머니 모셔봤으니 잘 아시겠네요. 어머니 아들이 우리 친정엄마 은근히 무시하고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보셨으면 저한테 이렇게는 못하시죠. 어머니한테나 효자 아들이지 사위로서는 빵점이었다고요. 저는 어머니한테 잘해드릴 생각 없거든요. 아들한테나 실컷 효도받고 사시고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안 그럼 제가 어머니 집 도로 갖다 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남편이 나서서 앞을 막길래 그때는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었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싹 썩고 이기적인 놈인지 딱 보여. 아니 진작에 알았는데 내가 참고 살았어. 당신 말이야.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나한테 조금은 미안해 했어야지. 장례 끝나기도 전에 당신 엄마 짐 가져다 놓고 효도하라고? 개소리 하지 말고 둘 다 그냥 이 집에서 나가. 당신 엄마한테 실컷 효도하고 살아. 어머니는 제가 미친년 널뛰기 하듯 소리 지르는 걸 보시더니 뒷목을 잡으시더군요. 아이고, 내가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는구나. 그래, 좋다. 나도 너 같은 며느리랑 한 집에서 못 살지.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만
당신 짐을 꾸리시더라고요. 아들네 집에 와서 안방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남들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일이라고요. 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소리 지르는 저를 지나쳐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나가셨고, 남편 놈은 엄마, 어디 가세요? 하며 자기 엄마를 쫓아나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에게 옷을 입혀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약속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이혼을 어렴풋이 고민하긴 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왔을 때부터 이혼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제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아이가 있으니 협의 이혼이 나은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는 돌아가셨는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길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은 그대로 얘기해줬어요. 물론 협의 이혼하는 쪽이 더 이득일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은 결혼 전부터 제 명의인이 나가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사 갈 생각이 당분간 없었거든요. 남편은 이혼 생각이 없었는지 한 달이 넘게 신랑이와 싸움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별거부터 하기로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별거 2달째, 결국 남편은 도장을 찍어줬고 저희는 숙려기간 거친 후 양육비와 재산 문제 협의를 마무리하고 남남이 되었네요. 남편 놈은 이혼 서류 접수하고 나서도 제가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고 잘하겠다는 약속하면 자기도 잘하겠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니 빨리 이혼하는 거 잘했다 싶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살던 집에서 아직 계속 살고 있어요. 아이 아빠는 이혼하고 양육비는 꼬박 보냅니다. 2달에 한 번 면접교서 신청해서 아이를 만나고 있고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솔직히 말해줘야 할 날이 오겠죠? 솔직히 저는 혼자 아이 키우는 거 힘들긴 하지만 남편이랑 시어머니 안 보고 사는 지금이 훨씬 속 편하고 좋다는 생각만 합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즐겁게 살려고요. 이혼 전 복직해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올해는 해외도 다녀오려고 계획 중이네요. 저 씩씩하게 살라고 응원의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해보니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제 사연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